우리만의 AI 모델을 구축하는 것에 계속해서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이제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자나깨나 채용 조심. 꺼진 공고도 다시 보자. 안녕하세요. 팀 스파르타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홍진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팀 스파르타에서 커리어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구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요즘 AI 시대 하는데 일단 기본적인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AI와 관련된 역량이 없으면 취업하기 힘들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맞아요.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서비스에 유입이 되고 정말 다양한 니즈를 원하는 만큼 이런 것들을 적시에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 AI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생성형 AI가 굉장히 많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만큼 AI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고객에게 조금 더 맞춤화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던가 혹은 이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AI에게 맡겨서 이제 쉽고 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직무 역량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기능을 개발을 해본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포트폴리오에서도 돋보이는 그런 강점을 갖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AI 서비스 개발이라는 이 테마에 맞춰서 백엔드 개발자와 데이터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직군을 채용 공고를 통해서 한번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데이터 엔지니어 공고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핀다라는 기업입니다. 이 핀다는 빅데이터 기반의 상권 분석 플랫폼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자격 요건을 보니까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경험이 있는 분을 모시고 싶어 하고요. 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한 백엔드 시스템을 개발,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분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엔지니어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을 채용 공고에 같이 명시를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파이썬이나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라이브러리인 판다스, 그리고 스트림릿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언급해 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쓰는지 몽고디비나 SQL 이런 관계형,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소개해주고 계세요. 자, 그리고 5대 사항을 한번 보면요. 판다스와 같이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 그리고 아파치 스파크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처럼 실제로 데이터 엔지니어에게는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경험이라던가 데이터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많이 여쭤보고 있어요.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가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로서도 그렇지만 백엔드 개발자로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가공하고 관리하는 언어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기도 하거든요. 이런 파이썬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안다라는 것 자체로도 AI 역량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라는 점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다음은요,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채용을 하고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어요. 자, 데이터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보면 이제 LL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ML은 이제 머신러닝의 약자고요. LMN은 이제 대규모 언어 기반의 모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엔지니어에게 요구하는 담당 업무가 무엇이냐? 이제 인공지능 분석 업무용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설계하고 구현 그리고 운영하는 일을 맡기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정제하고 전처리 그리고 이제 데이터 모델링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 자격이 필요로 하느냐?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형,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자, 여기서는 RDBMS를 얘기하는 거 보니 아마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SQL을 활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밑에 붙어 있네요. 네, SQL 맞습니다. 활용이. 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부분을 보면 파이썬 기술을 보유하신 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또 있어. 그냥 계속 나오죠? 맞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고 어떻게 추출하고 가공하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단어를 조금 축약해서 저희가 ETL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하고 그 다음에 로드하는 과정을 ETL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데이터 ETL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구현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 회사에 지원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담당 업무에서 언급했던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 가공한 경험을 요구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지원 자격을 한번 함께 살펴봤고요. 우대 사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제가 조금 더 핵심이라고 생각한 키워드는 이 제너레이티브 AI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입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AI는요, 흔히 우리가 쓰는 단어로는 생성형 AI라고 하죠. 이제 여러분들 많이 접하시는 챗GPT와 같은 AI를 의미를 하고요. 이런 AI를 써본 지식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을 이제 이 회사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 산업이다 보니까 정형, 비정형 이런 단어가 좀 더 눈에 띄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산업을 보실 때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이 드는 워딩들이 있다면 한 번씩 검색해보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공고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공고는 런드리고 머신러닝 엔지니어 공고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런드리고의 머신러닝 엔지니어 공고를 보면 주요 업무에서 연구, 개발이라는 단어가 거의 핵심적으로 나와요. 이 머신러닝 엔지니어에서 연구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어떤 특정 AI가 동작하기 위한 다양한 모델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 모델이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 건지 이 모델에 포함되기 위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기술적, 학문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직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 모델을 연구하고 예측하는 모델을 연구하는 업무가 주요하게 들어갑니다. 이 공고는 앞서 봤던 데이터 엔지니어와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공고라서 가지고 왔어요. 어떤 차별성이 있냐? 여러분들이 이제 이 AI 서비스 개발자 직무를 도전해볼까라고 고민하실 때 가장 메인이 되는 고민, 이 직군은 속도 학위를 따야 도전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는데요. 이 머신러닝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석박사 학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앞서 저희와 함께 보셨던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 엔지니어님들께서 만들어주시는 이 멋진 모델을 바탕으로 실제로 서비스,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로 전환할 수 있게끔 연결해 주시는 것이 데이터 엔지니어의 역할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시 말해서 수학 교수가 되는 것이 아닌 수학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수학 교수님들은 수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연구를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활용해서 교육이라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에요. 이 서비스라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수학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도 똑같이 AI를 활용한 연구 과목들이 있는 거고 이 AI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이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AI 모델을 만드는 것만 AI 경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그래서 방금까지는 이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약간 차이를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 AI 서비스 개발자의 또 다른 롤이 하나 있죠. 바로 백엔드 엔지니어입니다. 맞습니다. 이 백엔드 엔지니어, 백엔드 개발자에 대한 채용 공고를 지금부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튼 테크놀로지스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자, 이 리튼에서는 어떤 백엔드 엔지니어를 뽑고 싶어 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요 업무에서는 마찬가지로 파이썬을 활용해서 AI 기능을 연결하는 백엔드 API를 구현합니다. 특히 RAG 그리고 에이전트 시스템, LMM,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다양한 AI 기술들을 실험하고 제품에 적용하는 역할을 이 백엔드 엔지니어님께서 담당을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 공고에서는 AI 기반이 된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네요. 라그라든지 에이전트 시스템, 그리고 LLM 파인 튜닝. 진짜 확실히 짚어주신 키워드들이 좀 더 눈에 확실히 띄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이제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서 실제로 파이썬의 언어를 조금 짚어서 자격 요건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런 생성형 AI와 관련된 기술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공고에 기재를 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함께 자격 요건 살펴봤는데요. 우대사항까지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요. 패스트 API를 얘기하고 있고 엘라스틱 서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리튼 테크놀로지스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검색 트렌드 추천 질문들에 이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연한 검색이 될 수 있는 조금 더 상용된 검색을 제공하는 엘라스틱 서치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픈 AI, 클로드 API를 활용한 AI 서비스를 개발한 경험을 가지신 분을 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도 이제 검색 엔진 개발이라든지 혹은 백엔드 개발자라 기본적으로 갖추었으면 하는 다양한 우대 조건들을 같이 적어주신 것 같아요.
AI라는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가장 핵심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이썬을 공부를 해서 AI로도 갈 수 있지만 이걸 활용해서 백엔드로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얘기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백엔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아닌 AI라는 것을 추가로 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임팩트는 생각보다 채용 시장에서 클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채용 공고에서 계속해서 언급이 나왔던 키워드를 제가 조금 5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데이터 엔지니어 그리고 백엔드 개발자에서 가장 많은 언어로 선정을 했던 파이썬, 특히 이제 이 파이썬을 활용하는 장고라는 프레임워크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 기술을 쓰기 때문에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그런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서비스들은요, 정말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하기 때문에 이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기술들을 요구하는 게 3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시장에 나와서 약간 선점하고 있는 생성형 AI 기술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경험해보고 써본 적이 있느냐 하는 생성형 AI 키워드를 4번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역시 개발자 그리고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마지막 키워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럼 정리해주신 키워드들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파이썬과 데이터 처리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를 알아야겠죠. 그리고 이 언어를 안다라는 건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을 이해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이썬과 SQL이라고 하는 쿼리, 그래서 실제로 시스템과 내 데이터를 호출하고 받아내는 그런 언어들도 같이 공부를 하면 좋고요.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불러낼 수 있는가, 이걸 기본적으로 학습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까지 이어갈 수 있는 파이썬으로 크롤링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시는 것들이 가장 이 데이터 관련 학습하시는 데는 필수적인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기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보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 키워드를 함께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키워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방법으로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피나 판다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수집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과정, 이런 경험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챗GPT와 같은 LLM을 구축을 하기 위한 머신러닝과 AI를 기초를 다져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오픈소스 인공지능 모델들, 아까 얘기했던 뭐 챗GPT나 아니면 음성 인식, 번역, 이미지 처리와 같은 언어와 관련된 AI를 같이 공부를 해두시면 머신러닝과 AI 기초라는 키워드를 가져가시는데 좀 더 크게 강화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AI 살펴보고 있는데 LLM은 어떻게 하고 라그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설계해보고 구축해보는 키워드도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픈 AI의 API를 활용을 해서 LLM을 직접 뭔가 활용을 해보는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라그라는 것을 통해서 내 언어들에 직접 뭔가 매핑을 찍어줘서 실제로 원하는 답변이 나오게 만드는 AI를 실제로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중에서도 특히 LLM, 요것을 기반으로 한 키워드들을 챙겨가시면 되게 일관성 있는 포트폴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서비스화하고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버를 배포를 할 줄 알아야겠죠. 그래서 웹서버를 개발하고 클라우드로 배포해보는 경험도 같이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커 꼭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WS와 같은 유명한 클라우드 서비스와도 좀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I/CD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이제 웹서버와 관련된 키워드들을 다 챙겨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학습한 키워드들을 그냥 지식으로만 놔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의 결과물,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으로 만드는 것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협업할 수 있는 다른 동료들, 파트너들과 함께 이 제품을 끝까지 만들어 보는 완결적인 경험이 취업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에서는 이게 있냐 없냐가 엄청나게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지점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정말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 기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단연코 AI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AI에 대한 어떤 수요는 기업이든 소비자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어떤 서비스든 이제 AI로 동작하지 않으면 어색한 서비스로 변모해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AI가 생긴다고 개발자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AI를 만들기 위한 개발자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내 회사와 내 상황에 맞는 딱 초점이 맞는 AI를 개발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게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AI 공부를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정리 잘 해주셨고요. 자, 지금까지 저희 함께 AI 서비스 개발 관련된 채용 공고를 살펴봤고요. 잔악계나 채용 조심! 꺼진 공고도 다시 보자.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